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천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예계 5월 괴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을 지나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연예계 5월 괴담설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예. 5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5월이라고 하죠. 네. 본격적인 5월을 맞이해서 올해하고 지난해는 좀 덜 하지만 원래 연예계 11월 괴담설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11월 괴담설 못지않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게 5월 괴담설이 있는데 작년 올해와는 좀 덜 합니다. 이게 2013년이나 그 이전까지는 5월 괴담설이 상당히 힘을 입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하고 올해 이런 데 덜 하긴 한데 과연 그럼 이런 괴담설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 5월 하면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생각하죠. 네. 가장 아름다운 여왕인데 웬 연예계에는 괴담설이 있는가 이 그러게요. 문제. 그리고 또 방금 좀 시작하실 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5월에 지금 이 시기에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가오는 계절이 여름이니까 네. 노출의 계절, 세수욕장을 가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이어트지만 실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의 생장이 5월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만물은 생육, 덩치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겨울에 이럴 때는 먹어도 덜 이렇게 살 찌던 사람도 5월,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이 찌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가. 네. 그래서 평소에 먹던 습관대로 먹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이 막 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절제해줄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하는 기운에 의해, 새로운 기운에 의해서, 봄의 기운에 의해서 식욕도 상당히 당겨지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오행에 따라 서로 각자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만물들이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뼈만 항상하다 이제 꽃이 피면서 이제 서서히 또 자라가는 나무들이 자라가기도 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라는 개념, 물론 다이어트가 정확한 의미는 음식을 조절해서 잘 먹는다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좀 이렇게 살을 뺀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어쨌든 지나치게 살찐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따르는 게 우선이지만 적당히 절제하면서 따라지는 것, 이게 좋은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뜯어고치려면 순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자체는 자연 그대로 해서 자연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 그대로 출근한다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 가꾸듯이 약간 고치는 것, 손을 대는 것처럼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통제해가면서 이렇게 생활할 때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연예계 5월 괴담설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괴담이라는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이게 11월 괴담, 5월 괴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5월. 그 다음에 5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괴담설 같은 의미도 있지만 연예계뿐이 아니라 원래 그 모든 사람들의 사회 현상이 5월 달에 조금 대립, 불편함이 좀 가시화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 4월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만 내면적인 문제는 양력 4월 달에 시작이 되거나 3, 4월 달에 시작이 돼서 양력 5월 달에 한번 터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네. 쉽게 말해서 꽃동오리가 맺혀 있다가 우리가 아름답게 꽃이 핀다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꽃이 피는 현상들을 이제 우리 아름답다, 꽃 자체 피어 있는 것을 아름답다는 전제를 올 때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들이 뭉쳐있다가 5월이 되면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뭉쳐있던 거에서 딱 펼쳐지는 네. 거에서 바꾸는 겁니다. 변화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모든 변화가 물론 희망적인 변화도 있고 좀 약간 부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모든 변화는 어떤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30평 살다가 50평 이사 가면 당연히 좋죠. 그럼요. 근데 이사 가는 장면 자체는 불편한 겁니다. 네. 바로 그렇듯이
5월은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에서 작은 부딪힘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5월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가 중요하냐? 양력 5월을 칠 때 우리가 이제 계절을 칠 때 이것을 자축인묘 진사할 때 4월이라고 합니다. 이거 뱀의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4월은 양력 5월 보통 7, 8일 정도 5월 7, 8일부터 네. 시작해서 한 5월 5일에서 6일, 5일에서 8일 사이네요. 5월 5일에서 8일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전후, 20일에서 23일 전후가 그 한 절기의 중기가 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5월을 나눌 때 5월, 자, 그냥 5일부터라고 칩시다.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가 5월의 한 달의 본격적인 기운, 양력으로 그 4월, 뱀의 달이라고 할 때 이 달의 전반부는 기운이 움직여서 또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월의 의미는 5월 20일경을 전후해서부터 6월 초까지가 5월의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5월은 변화로 인한 불편함, 변화로 인한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아름다운 이면에 불편함들이 있는 시기가 바로 5월인 겁니다. 그것들도 더욱더 본격화되는 것은 5월 중순 이후, 네. 5월 15일 이후, 20일 전후, 6월 초까지 사이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잘 하던 저기 상태가 서로 막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참고 지내다가 못 참고 폭발시키는 시기. 네. 1차 폭발입니다, 이게. 폭발하고 나서는 서로가 이제 보통 한번 싸웠다 이겁니다. 네. 그럼 감정의 유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던 자녀들도 폭발할 수 있고 서로가 부부간도 직장 폭발하고 나면은 한동안 어떻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좀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쳐가서 문제가 생기는 시기. 이게 이제 양력으로 5월, 6월, 7월 이 3개월이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항상 느끼는 거죠. 그래서 5월이 변화로서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 변화가 양력 6월, 7월쯤 돼서 7, 8월 사이에는 그 변화가 지나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시기.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5, 6, 7월의 개념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2013년이 개사월 해가지고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14년이 말의 해고 네. 올해 15년이 양의 해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의 주제는 주로 이렇게 뱀의 해, 말의 해, 양의 해의 개념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에서 바로 변화의 시작이 뱀의 해. 네.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참 우리가 요 사라고 표현하면 되고 뱀의 해라고 해서 뭐 이 해에는 뱀이 많다 뭐 이런 거 뱀이 이 개념 아니에요. 물론 뱀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뱀띠 해가지고 각종 TV에서 뱀을 귀엽게 표현해서 방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실제 그렇다고 뭐 갑자기 사람 몸에 그 뱀처럼 이렇게 혓바닥이 날린 거리 사람이 몸이 뱀처럼 기어다닌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뱀의 해. 그럼 양력 5월이 바로 요 뱀의 달입니다. 뱀의 달. 그리고 11월이 돼지의 달이랍니다. 돼지. 네. 돼지. 혹시 여러분 뱀과 돼지띠하고 뱀띠는 서로 어떻게 한다? 지난 시간에 옛날 시간에 배웠죠. 상충살 해서 부딪힌다. 그래서 그러나 이 띠는 사실은 상충살 같은 의미는 없다겠죠. 근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뱀과 돼지를 서로 부딪힌다 해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띠도 6살 차이 뱀띠하고 돼지띠는 안 맞는다고 표현하고 결혼해도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의 독에 강할 수 있는 게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는 비계에서 튼튼해가지고 무인도에 뱀 많은 무인도에 네. 우선 제일 먼저 사람이 뱀을 잡기 위해서 돼지를 먼저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럼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뱀 다 주워먹고 잡아먹고 물어도 뭐 물렸나 왜냐면 비계 덩어리니까 독 안 터지니까 그냥 뭐 간지럽냐고 넘어가고 먹고 하다 보니까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뱀과 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충이라고도 하는데 이 충. 요 충을 잘못 또 해석하면은 충돌충이라고 해서 이 충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충돌한다. 근데 이건 비울충의 의미예요. 비울충.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비울충인데 비운다, 충돌한다 이렇게 이쪽 사주학의 전문 용어에서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충돌, 천간과 지지를 얘기할 때 천간은 기구, 지지는 뭔가 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워야지 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비워지야 다음 다른 것들이 진행되듯이. 네. 그래서 충은 어찌 보면 서로 부딪힌 다음에 그 비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게 채워지는 준비. 그래서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부딪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뭐하지만 교통사고로 표현하든 아니면 자 여기서 우리 A와 B가 서로 부딪혔다. 그러면 이들의 부딪힌 추억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결론을 갖듯이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 11월과 5월은 부딪힘의 현상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건 진이라고 표현하죠. 자꾸 오늘 글씨가 좀 덜 써지기도 합니다. 진, 그 다음에 술. 이건 뭐냐? 네. 자축인 및 진사오미 신에서 지인입니다. 용과 뱀, 그리고 개와 돼지. 뭐 개, 돼지와 또 뭐 돼지 이 얘기 아닌데.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용과 뱀, 신사는 우리 이쪽 약간 사주나 이런 쪽 하시는 뭐 전문 용어로는 천문, 하늘문, 지호, 말하자면 땅의 문, 지겨워서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네. 소리냐? 이때가 잘 보면은 진시가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사시고 그리고 술시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해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사이의 변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듯이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쫙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출구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시기. 봄이 왔다고 해도 세상에 이렇게 봄이 온 것처럼 표가 안 나다가 바로 이렇게 진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서서히 온 세상 양력 4월이 되면은 푸른 물감으로 쫙 깔린 것처럼 세상이 변하다가 이때 진월 4월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네. 그래서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화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5월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연예인들이 진짜 괴담이나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시기는 실제 여기입니다. 11월. 그래서 11월 괴담설은 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 오행에서 기억나시죠? 화, 수. 대표적인 게 화하고 수입니다. 목화토 다 있지만. 이 화가 바로 신비적인 걸 의미하고, 감정적인 걸 의미하고, 그 어떤 화려한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연예인을 대표하는 것이 화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신비와 이 대표 속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화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화의 기운은 쭉 움직이다가 양력으로 10월부터 문제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의 기운이 들어옴으로써 상극해서 기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다. 이때가 되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네.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11월 달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활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용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삶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써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써먹는 특성이 보통은 연예인들은 이 화라는 것을 써먹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써먹는 특성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반대로 화라는 특성을 써먹는 것을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데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이걸 써먹는데 거꾸로 술을 써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연예인 있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의 60, 70% 정도는 화를 써먹는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20, 30%는 반대로 화를 써먹는 게 아니라 화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 써있지만 써먹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때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변화는 이때뿐이 아니라 보면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칠 때 여기 양력 8월, 신월, 그 다음에 입춘, 인월 이렇게 4개의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4월과 해월. 이렇게 치면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는 4월이겠죠. 그리고 양력으로는 11월, 음력으로는 10월. 이때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연예인 괴담설이라는 얘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누구나 같이 이 4월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 이 사 속에는 우리가 볼 때 금이라는 게 있고 또 화라는 게 있어서 화와 금, 이 둘은 극이라고 합니다. 화극금.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데 한 집안에 있는 형제 같은 게 있는데 서로 대립의 형상이에요. 대립하는 게 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언제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용어에서는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형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력 5월 달은 특히 5월 후반부터 6월 초반까지 사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런 대립 현상들이 많이 날 수 있는 시기도 되고 또한 감정을 참다 참지 못하고 한번 딱 터트리는 시기가 네. 이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자녀나 가족분들 혹은 직장에 있는 어떤 동료들이 뭔가 있다가 보시면 그분이 지금 터질랑말랑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시면 느긋하게 봐주시고 내가 만약 터질랑말랑 하면 야 지금 잘못 터지면은 오히려 상대방도 그럴 같은 기념이다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조금 참자라고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한번 살짝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좀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즉 5월의 계절의 양 아름다운 꽃의 모습 그 자체만 꽃보리 아래에 있는 어떤 아픔이 아니라 꽃 자체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사님 지금 계속해서 이제 5월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계절의 여왕인 반면에 또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기라는 5월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까 연예계 5월 괴담설, 그리고 뭐 11월 괴담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사실 뭐 이런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런 괴담설,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나 다른 쪽에도 좀 변화가 있는 시기다라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뭐 흐름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변화나 이런 좀 부정적인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방법 이런 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이성과 감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감정의 동물이긴 해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지금 사람들 보면은 이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상할 때가 있어 누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감정에 휘둘릴 때 어느 순간 작사의 감수성이 예민해질 때가 있고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한 1년 중에도 그렇고 하루 중에도 있습니다. 네. 여성들 뭐 특별히 어떤 시기에 한다 하듯이 네. 바로 그런 감성이 풍부해지거나 이성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런 5월부터 시작이 5월, 6월, 7월 이런 시기가 감정의 작용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조금 더 평소엔 사람들 절제를 잘 하다가도 이럴 때는 감정에 이렇게 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감정에 충실한 건 좋은데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 전제는 타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거나 어떤 그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무 망각하고 내 감정에만 가는 겁니다. 네. 바로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한 분들이 누굽니까? 예술가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말도 그냥 툭 던져버리고 자기 던져버렸다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반은 게 바로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에는 우리 감정에 대한 가끔 센티미터를 해서 좋습니다. 하긴 하지만 한 번씩 자꾸 돌아보라 이겁니다. 돌아보라 이겁니다. 내가 너무 감정에 젖어 있진 않은가, 너무 지나치진 않은가.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나 혼자는 아닌데 항상 더불어 있습니다. 좋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갑자기 이렇게 꽃 피고 아름다운데 비 한 번 쏟아져가지고 이 분위기를 깬다면 얼마나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비 안 오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비가 와야 또 아름다운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렇듯이 서로의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이거 서로가 지켜주는 속에서 절제를 하는데 바로 이런 시기가 되면 그걸 절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고 우리가 보면은 올해가 이번 달이 뱀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뱀의 의미 그리고 용과 뱀의 상징성이 뭡니까? 잘 보시면 용이나 뱀이나 둘 다 뭐 꾸물꾸물하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용은 제가 진사할 때 모든 지진은 양과 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은 실체가 없는 실체는 없지만 형체는 큰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음은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지는 용은
현실이 아닌 개념, 덩치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의 상징성이 뭡니까? 희망적인 변화, 요소를 버리는 거죠. 네. 개천에서 용 났다 하듯이. 그리고 현실로 가면은 용보다는 뱀이죠. 현실에도 용은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실제 뱀이 나옵니다. 근데 뱀도 허물을 뱉듯이 변화와 변실을 잘 합니다. 이걸 좋게 보면은 현실 적응력이 빠른 거고, 나쁘게 보면은 자, 허물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쉽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유혹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네. 자기도 변화하는 사람, 혹은 배신자라고까지 낙인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뱀이 생긴 것도 무섭기도 하고, 오죽하면 성경에도 아담과 이브 좀 선악과 따먹게 꼬신 것도 그쪽 뱀 아닌가요? 그쵸. 어쨌든 그렇듯이 뱀은 그렇게 안 좋은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변화를 상징하니까. 그 변화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처럼. 그런데 바로 이 12지지라는 것이 그런 동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 가지고 찾아 12지지를 제가 한번 여기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12지지는 농경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징성을 부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용과 뱀을 얘기할 때 용의 계절이 뭡니까? 양력 4월, 뱀의 계절은 양력 5월. 용을 따라서 뱀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도 용을 따라서 뱀이. 그래서 용의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네. 뱀의 시간은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 아니, 11시 반까지 사이.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 내내 을씨년스럽고 이렇게 을씨년스러웠던 대자연이 양력 4월 용의 달을 맞이하면서 푸른 물감을 뿌린 것처럼 새싹이 땅을 뚫고 나서 파랗게 변한 1차 변화, 큰 변화.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2차 변화, 세상이 빨갛고 노랗게 꽃이 피는 2차 변화. 이것이 바로 그 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변화. 그리고 나서, 용의 변화가 1차 변화고 참, 5월에 꽃이 피는 변화가 뱀의 변화죠. 5월, 네. 양력 5월. 그래서 양력 5월이 되면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들게 쫙 물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내면을 본다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뭉틀리고 있다가 꽃으로 쫙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뭉틀리고 있다가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꽃에 있는 그 줄기에 있던 모든 진기는 이미 다 빠져나가는 개념이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리고 겉에만 화려한 현상이 들어가고 속은 빠지는 현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유의 같은 개념인 거죠. 시간을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침 7시 반 이전에 여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나 여러분의 그 지금 보는 그 모습, 밝은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집에 계신 분 드물죠. 네. 어떤 분들은 7시 반 이전에 가보면 특히 여성분들 누군지 못 알아보는 분들 사셔서 왜? 하도 많이 막 칠하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듯이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바로 해가 뜨는 시기.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 출근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준비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단 9시 반부터 다시 11시 반까지 시간이 뭡니까? 자, 1차 변화가 생겼다가 2차 변화, 본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 네. 보통 직장에서 9시 반, 현재 우리 시간에서 9시 반까지는 뭐 합니까?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침 업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본격적인 업무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바로 이렇게 바로 용과 뱀은 변화를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름답고 좋은 모양새가 있지만 그 이면에 애매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갖고 가는 우리들이, 변화의 요소들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이해하고 절제할 때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5월 변화가 많은 흐름을 갖는 시기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이 긍정적인 변화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어주신 소재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